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친구를 쉽게 사귈 수도 없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내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람들과 자꾸 마주치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누군가는 나에게 그 나이에 뭘 더 하려고 하냐, 그냥 이제 쉬어야지라는 말을 던지며 나의 꿈과 도전을 비웃을 때 그 상처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멀리해야 할지 또 어떤 관계를 끝내야 할지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60대 은퇴자 영철 씨는 오랜 친구 박재수 씨와 만난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 재수 씨는 매번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들을 했고 그날도 어김없이 영철 씨에게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둘은 한적한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친구 재수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친구 재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철아, 요즘 몸도 안 좋다면서? 나이 들어서 뭘 새롭게 배우고 그러냐? 그만둬라. 그냥 좀 편하게 쉬는 게 낫지 않겠냐? 친구의 표정에는 무력감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영철 씨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철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뭐 좀 더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제 은퇴했으니 뭘 해도 내 시간인데. 하지만 친구 재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알려주려는 듯 말했습니다. 에이, 다 쓸데없어. 나이 들면 그냥 다 내려놔야지. 왜 그렇게 애쓰나? 그 말을 들으며 영철 씨는 마음속에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친구의 말은 그에게 마치 자신의 노력이 의미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철 씨는 자꾸만 친구 재수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걸까? 나이 들어서 이런 도전은 어리석은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영철 씨는 주말마다 가는 골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어야 했지만 오늘은 지인 재호 씨가 계속해서 그의 새로운 도전을 조롱했습니다. 골프가 끝난 후 모두가 모여 앉아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 재호 씨가 영철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 이번에 또 새로운 취미 찾으셨어요? 그 나이에 새로운 거 한다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영철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가슴속 깊이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인 재호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거 배워서 뭐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영철 씨는 속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나이에 맞지 않게 무리한 걸까? 또 그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골프 클럽을 정리하면서도 친구들의 냉소적 시선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영철 씨는
새로 시작한 요가 수업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그였지만 지인 정호 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인 정호 씨는 나이 든 남자가 요가를 한다는 사실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 나이에 요가를 해? 그런 건 여자들이나 하는 운동이지. 남자답지 못해 보이잖아. 지인 정호 씨의 말은 마치 영철 씨가 부적절한 선택을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영철 씨는 순간 당황스러웠고 자신이 한 선택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 정호 씨의 눈에는 영철 씨가 그저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한 시도를 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영철 씨는 집에서 요가 수업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의 비난이 그의 마음속에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내가 남자답지 못한 선택을 한 걸까? 며칠 뒤 가족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매제와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매제는 그것이 불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철 씨에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은퇴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쉬셔야죠.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나이도 있는데 이제 좀 쉬셔야지. 뭐 그렇게 할 게 많으세요? 매제의 비꼬는 말은 영철 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철 씨는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철 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계속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평소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옛날 회사 동료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료는 퇴직 후의 삶이 무기력하다고 이야기하며 마치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듯이 한탄했습니다. 영철 선배, 퇴직하고 나니까 뭐든 다 무의미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역이지. 뭘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철 씨는 자신도 그 길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시도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자는 인간관계에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장자는 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면 둘 다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거나 그들의 말을 신경 쓰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장자는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철 씨는 장자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선 친구 재수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친구 재수의 부정적인 태도에 반응하지 않고 그와 만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요즘도 계속 새로운 거 배우고 있냐? 나 같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텐데. 뭐 너도 곧 그만두겠지. 친구 재수 씨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배우는 게 즐거워.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도 따라 말하며 부정적인 상황을 끊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 배우는 게 즐거워.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다음으로 영철 씨는 골프 모임에서 지인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지인들은 다시 한번 영철 씨를 비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형, 또 뭔가 새로운 취미 찾고 있어요? 이번엔 또 뭘 해보려고? 그러나 영철 씨는 그들의 비웃음에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 영철 씨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더 이상 비판적인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비꼬는 상황을 끊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철 씨는 친구 정호와의 대화에서도 장자의 가르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정호가 영철 씨의 새로운 시도를 비판하려 했지만 영철 씨는 이제 대화의 흐름을 자신이 주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요가야? 그런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요가가 생각보다 정말 좋은 운동이야.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줘. 이처럼 영철 씨는 이제 부정적인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을 끊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이 선택한 일이 얼마나 좋은 부분들이 있는지 긍정적인 설명으로 말해야 합니다. 영철 씨는 가족 모임에서도 매제의 비꼬는 말을 더 이상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매제가 또 한 번 그를 비꼬았지만 영철 씨는 이제 그것을 넘겨버렸습니다. 형님, 이제 집에서 편하게 쉬시죠. 왜 이렇게 바쁘세요? 영철 씨는 이에 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이게 더 즐거워. 편하게 쉬는 것도 좋지만 계속 배우고 활동하는 게 나한테는 더 의미 있어. 영철 씨는 장자의 가르침대로 어리석은 말에 대응하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생각을 침착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철 씨는 카페에서 다시 만난 회사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가 무기력함을 토로할 때 영철 씨는 이제 더 이상 그 대화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는 거지. 동료가 이렇게 말하자 영철 씨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요즘 사진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 이 대화를 통해 영철 씨는 긍정적인 내면을 지키며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자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편견과 비난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때로는 주위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자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영철 씨는 그 가르침을 통해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들의 부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는 내가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지키며 내 마음을 존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밝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장자가 남긴 이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자는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영철 씨처럼 여러분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명언열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